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자료를 처음 딱 펼쳤을 때 아마 대부분은 복잡하게 엉킨 스파게티 면발이나 난해한 미로 같다는 인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감시 그리고 동력 제어반 연결 개통도를 다루는 문제 05번입니다. 불필요한 서론은 모두 건너뛰고 바로 핵심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의 유일한 미션은 이 거대한 도면의 가 구간부터 사 구간까지 건물의 방어 시스템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혈관, 즉 최소 배선 가닥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원리를 완벽하게 해보하는 것입니다. 네, 건물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신경망을 추적하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작업이죠. 이 도면은 단순한 선이나 기호의 나열이 아니라 화재라는 극한 상황에서 기계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회로 추적에 앞서서 출제자가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 하나를 반드시 해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함정이라면 문제의 지문 괄호 안에 조용히 숨어있는 문장이죠. 단, 동력 제어반의 전원 표시 등은 제외한다. 바로 이 조건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배선 논리를 어떻게 뒤바꾸는지 그 파괴력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맞아요. 이 조건문 하나가 첫 구간의 가닥수를 완전히 결정지어버리잖아요. 단순히 암기한 공식을 그냥 대입하려고 하다가 이 단서를 놓치면 첫 단추부터 아예 잘못 끼우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위쪽 건물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통제실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도면의 가구간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마스터 브레인인 감시 제어반과 실제 펌프들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서브 브레인, 즉 동력 제어반 사이를 연결하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감시 제어반이 상황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되뇌라면 동력 제어반은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 물리적인 힘을 통제하는 척수나 운동신경망의 중추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개의 뇌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 연결된 가닥의 최소 배선 가닥수는 4가닥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방금 짚었던 함정, 전원 표시 등 제외 조건이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면 배선이 더 늘어났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감시 제어반 입장에서는 동력 제어반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상시로 감시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전원 확인을 위한 배선이 추가로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모니터링 선을 하나 덜어놨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선이 많아질수록 화재 시에 단선별 위험도 커지고 비용도 증가하니까요. 결국 전원 표시 등은 제외한다는 조건은 두 제어반이 통신하는 데 있어서 기동, 정지, 공통 같은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4개의 필수 언어만 남기라는 출제자의 아주 명확한 지시였던 겁니다. 이 철학을 이해하면 왜 4가닥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네요.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빼고 시스템의 본질만 남기는 것, 이것이 공학의 기본이자 출제자가 묻고 싶었던 핵심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본질만 남기는 설계죠. 내가 완벽하게 세팅되었다면 이제 이 뇌가 건물 어딘가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쾌적한 통제실을 벗어나서 건물의 가장 깊고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물을 거대하게 품고 있는 저수조와 시스템의 방화쇠 역할을 하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있는 곳이죠. 여기서부터 진정한 생존 신호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현장의 물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거나 압력이 떨어지는 아날로그적인 현상을 디지털 전기 신호로 변역해주는 아주 중요한 센서 구간이거든요. 먼저 저수조 쪽에 위치한 다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플로트 스위치, 즉 FS라고 불리는 장치가 달려있는데 이 다구간에 필요한 배선은 단 2가닥입니다. 플루트 스위치라면 그 원리 자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변기 물탱크 안의 부표와 좀 비슷한 거겠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수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부표가 떠 있다가 물이 일정 수준 아래로 훅 떨어지면 부표도 같이 내려가면서 전기적 접점이 딱 붙잡히는 방식이잖아요. 물이 부족하다는 아주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경고를 보내는 데는 복잡한 데이터가 필요 없으니까요. 단순히 스위치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만 전달하는 2가닥의 선으로 충분한 거네요. 네, 아주 심플하지만 절대 고장나서는 안 되는 가장 직관적인 센서이기 때문에
이 가닥의 최소 회로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오늘 도면에서 가장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라구간이 있습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달린 압력 스위치, 즉 PS와 연결되는 이 구간 역시 이 가닥의 배선이 배정됩니다. 여기서 자료에 있는 문제 05번의 서브 문제 3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는 이름이 꽤 길고 무겁게 느껴지는데 건물 어딘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장치에 달린 압력 스위치는 도대체 어떤 물리적 현상을 감지하고 깨어나는 건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화재를 발견하고 복도에 있는 소화전 밸브를 급하게 엽니다. 그러면 배관 안에 꽉 차 있던 물이 소방호스를 통해 밖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나가겠죠? 물이 빠져나가니까 배관 내부의 압력이 변하겠군요. 맞습니다. 꽉 막혀있던 물이 빠져나가니 배관 내부에 팽팽했던 수압이 순식간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압력 스위치는 바로 이 순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내의 압력이 저하되었을 때 그 미세한 압력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작동하는 겁니다. 아, 펌프가 먼저 돌아서 물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배관의 수압이 떨어지는 그 물리적 현상 자체가 전체 소화전 시스템을 깨우는 최초의 알람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압력의 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죠. 소화전 밸브가 열렸다는 건 누군가 불을 끄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을 쓰고 있다는 아주 긴급한 의미니까요. 그러면 압력 스위치는 이 니라 구간의 이가닥선을 통해 대내인 감시 제어반으로 배관 압력이 떨어졌다. 당장 펌프를 돌려라. 라는 긴급 구조 신호를 쏘아올리게 되는 거네요. 현장의 긴박한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구간의 저수조 수위 부족 신호 2가닥과 라 구간의 배관 압력 저하 신호 2가닥은 각각 독립적인 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 지하실에서 출발한 이 두 갈래의 얇은 신경망이 건물의 수직 비트를 타고 올라가다가 나 구간에서 하나의 굵은 간선으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가닥과 이가닥이 만나서 굵은 파이프 하나로 모여 감시 제어반으로 쏙 들어가는 흐름이 도면에 여실히 나타나 있네요. 그렇다면 이 나 구간은 하위 신호들을 모두 품고 있으니까 당연히 4가닥이 되는 거군요. 네, 2 더하기 2는 4라는 아주 명쾌한 물리적 병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2가닥짜리 얇은 선들이 그냥 각각 흩어져서 무방비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4가닥이 튼튼한 하나의 관로 안에 모여 중앙통제실로 안전하게 진입하는 이 효율적인 계층 구조를 도면 위에서 직접 입체적으로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자, 지금까지는 현장의 위험을 감지해서 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망을 살펴봤습니다. 뇌가 위험 신호를 수신하고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는 물리적인 힘을 폭발시켜 불을 끌 시간입니다. 현장에 막대한 양의 물을 쏟아붓는 근육의 신경망, 즉 펌프실로 향하는 동력의 흐름을 파헤쳐 볼 차례네요. 도면의 우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의 신장부이자 근육인 펌프실에는 아주 든든해 보이는 두 대의 기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물을 뿜어내는 거대한 주펌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충압펌프죠. 주펌프는 화재 진압용 메인 펌프라는 게 직관적으로 팍 이해가 되는데 이 충압펌프는 평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충압펌프는 일종의 아주 예민한 파수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관의 이응새 같은 곳에서 평상시에 아주 미세하게 물이 새어나가서 압력이 찔끔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거대한 주펌프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쿵쾅거리고 켜지면 시스템 전체에 무리가 가겠죠. 아, 굳이 대형 펌프가 나설 필요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자잘한 압력 손실은 이 작은 충압펌프가 살짝살짝 돌면서 배관의 압력을 항상 팽팽하게 100%로 유지해주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큰 펌프의 마모를 막고 진짜 불이 났을 때만 주펌프가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이 두 대의 펌프를 모두 통제하기 위해 감시 제어반에서 동력 제어반을 거쳐 펌프실로 내려오는 가장 굵고 중요한 메인 간선이 바로 마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가닥수는 이 도면 전체에서 가장 많은 5가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가닥이라는 숫자가 주는 묵직한 무게감이 있죠. 이 마구간은 주펌프와 충압펌프 모두를 아우르며 기동, 정지, 상태 감시 등 핵심 명령을 전달하는 메인 고속도로입니다. 시스템의 동력을 쥐락펴락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배선이 지나가죠.
그런데 여기서 설계의 진정한 묘미가 등장합니다. 도면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그 분기점 말씀이시죠? 네, 도면의 선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따라가 보시면 이 오가닥의 굵은 메인 고속도로에서 우측 충화 펌프 쪽으로 슬쩍 가지를 치며 빠져나가는 분기점이 나옵니다. 이 분기되어 나가는 선이 바로 바구간입니다. 오가닥 전체가 끝까지 뭉쳐다니는 게 아니라 충압 펌프를 졸리기 위해 필요한 선들만 분리되어서 오른쪽으로 꺾여 들어가네요. 이 바구간으로 진입하면서 가닥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3가닥으로 줄어듭니다. 궁합에서 굳이 필요 없는 곳까지 모든 선을 끌고 가는 것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불필요한 단선 위험 구역을 늘리는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오가닥의 메인 라인에서 오직 충압 펌프라는 특정 장비를 제어하는 데 꼭 필요한 개별 신호선들만 깔끔하게 추려서 3가닥으로 분기시키는 아주 철저하고 효율적인 논리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선을 보낸다. 정말 생존을 위한 최적화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백미는 장비와 직접 맞닿는 최종단인 4구간에서 완성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메인 간선에서 갈라져 나온 선이 마침내 펌프 기동 장치의 살까지 직접 꽂히는 마지막 4구간, 이 구간의 배선은 가장 콤팩트한 2가닥으로 마무리됩니다. 메인 간선인 마에서 5가닥으로 육중하게 출발해서 바구간으로 분기되며 3가닥으로 덜어내고 마침내 개별 장비에 직접 꽂히는 4구간에서는 2가닥으로 날렵하게 좁혀지는 흐름. 수험생 여러분은 5에서 3으로 그리고 3에서 2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이 동력 배선의 테이퍼링 과정을 단순히 암기할 숫자가 아니라 나무의 기둥에서 잔가지로 뻗어나가는 생명력 있는 형태로 상상하셔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시각화입니다. 모든 선이 끝까지 굵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끝단으로 갈수록 시스템의 생존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셈이니까요. 도면을 종이 위에 2D 평면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 내부에서 펄떡이는 3D 배관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잡한 실기 도면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자, 여기서 가닥수 산정이라는 주된 임무는 완수했지만 출제자는 마지막으로 아주 날카로운 공학적 질문 하나를 더 던집니다. 서브 문제 2번을 통해 묻고 있는 현장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2가닥으로 결론을 내렸던 그 최종단 4구간, 장비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 끝단에 고온을 견디는 내열 배선을 입선하려고 하는데 이때 겉을 감싸는 전선관을 어떤 종류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죠. 화재 상황이라는 걸 고려해야겠죠. 네, 이 서브 문제의 정답은 금속재 가요 전선관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정답 안에는 펌프실이라는 공간의 극한 환경을 대비한 2가지 강력한 공학적 철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금속재라는 재질의 특성입니다. 불에 타지 않아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내열배선은 화재가 발생해 주변 온도가 수백 도로 치솟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펌프가 멈추지 않도록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가 녹아내리는 환경을 버티려면 금속 재질의 보호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쇠로 감싸야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건 직관적으로 100%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네요. 기왕 금속을 쓸 거면 가장 두껍고 뻣뻣하고 튼튼한 일반 강제 전선관을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왜 굳이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가요 전선관을 써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고관이 맞닿아 있는 끝단에 괴물 같은 기계인 펌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주 펌프가 기동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비행기의 제트 엔진이 켜지듯 엄청난 마력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밀어내며 맹렬하게 회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펌프 주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친 진동과 떨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아, 열기뿐만 아니라 진동 때문이군요. 만약 단단한 쇠파이프를 진동하는 펌프에 꽉 조여서 다이렉트로 연결해 놓는다면? 펌프가 미친 듯이 떨릴 때마다 그 진동이 뻣뻣한 파이프에 100% 그대로 전달되겠죠. 그러면 결국 파이프의 결속 부위가 필요를 이기지 못하고 깨져버리거나 파이프 내부에서 마찰이 일어나 전선이 끊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선이 끊어진다는 건 화재 현장에서 물 공급이 끊긴다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펌프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명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펌프의 거친 떨림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도 화재의 열기로부터 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철갑, 즉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이 펌프 연결 최종단에 반드시 쓰여야만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도면상의 선 하나를 긋더라도 그 선이 연결될 현장의 열기와 진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냉혹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책상머리 지식과 현장의 공학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죠. 여러분이 산정한 배선 가닥수와 배관의 재질은 단순한 시험용 정답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부품들이 화재라는 극강의 재난 속에서 붕괴되지 않고 서로 대화하며 건물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절실하고 물리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숫자와 재질에 담긴 생존의 언어. 오늘 분석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그려집니다. 도면의 맨 위쪽 전원 표시 등이 빠지면서 핵심만 남은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 사이에 사가닥 통신선 과구간, 그리고 저 깊은 지하실에서 저수조의 수위를 알리는 이가닥의 다구간과 물이 뿜어져 나가 배관 압력이 떨어졌음을 알리는 이가닥의 라구간, 이 이가닥들이 모여 수직 비트를 타고 안전하게 올라가는 사가닥의 간선 나구간, 여기까지가 건물이 위험을 느끼고 판단하는 감각과 두뇌의 신경망이었습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펌프실로 뻗어내려가는 동력의 고속도로, 주펌프와 충하펌프 모두를 향해 내려가는 육중한 오가닥의 마구간, 그 메인 도로에서 효율적으로 가지를 쳐서 충하펌프만 제어하러 빠지는 삼가닥의 바구간, 마지막으로 펌프의 거친 진동을 흡수하는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보호를 받으며 심장에 직접 꽂히는 날렵한 이가닥의 사구간까지 4, 4, 2, 2로 감지하고 5, 3, 2로 테이퍼링되며 동력을 전달하는 이 거대한 흐름이 빈틈없이 정리되었습니다. 도면 위의 선들이 어떻게 춤을 추며 서로를 깨우는지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추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깊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현대 건물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이제는 모든 센서와 기기들이 선 없이 무선 IoT 기술로 연결되는 스마트 빌딩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죠. 하지만 수백 도의 열기가 치솟고 통신 서버가 다운되는 진짜 화재의 순간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첨단 무선 신호가 과연 이 낡고 투박해 보이는 하드 와이어링, 즉 4가닥, 5가닥의 물리적인 구리선만큼 확실한 생명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참으로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분석한 이 아날로그적이고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굵직한 선들이야말로 모든 첨단 시스템이 먹통이 된 순간 건물을 지켜내는 최후의 그리고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진짜 신뢰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건물 복도에서 소화전함을 지나치실 때 그 붉은 철판 뒤에 숨어 오늘 우리가 추적했던 이 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건물의 진동을 견디며 침묵 속에 불침번을 서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선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물리적 연결선. 도면의 가닥수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공학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한 이 생존 신경망의 흐름이 여러분이 실전 시험장의 빈 도면을 마주했을 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